세실리아, 이 사진 한푸 사진 아냐? 뭐? 한푸? 이건 한복이야. 한국의 전통 옷이라고. 한푸랑 한복이랑 같은 거잖아. 이 말도 안 되는 친구들의 말에 세실리아는 기가 막히는데요. 한국에 사는 친구를 만나러 갔다 온 세실리아는 한국 홍보대사가 되어 미국 친구들에게 제대로 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미국 일리노이주 블루밍턴 노말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 세실리아 린치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한국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면서 완전 한국 매니아가 되었답니다. 제가 한국에 다녀올 수 있었던 이유는 어릴 적 같이 살았던 친구 캐서린 덕분이었습니다. 캐서린과 저는 동갑내기에다 이웃해서 살기도 했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두 분 다 근처 대학교의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계셨기 때문에 가족끼리도 꽤 친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동네에서 같이 자라고 놀면서 정이 많이 들었는데 15살이 되던 해 캐서린의 아버지가 한국으로 장기 교육을 가게 되시는 바람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캐서린도 저도 단짝을 잃는다는 생각에 울며 불며 헤어지기 싫어했고, 그런 우리들을 보면서 부모님들은 떠나기 한 달 전부터 같이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더 배려해 주셨어요. 저랑 캐서린은 번갈아가며 방에서 같이 자기도 했었어요. 정말 친자매처럼 말이에요. 캐서린 아버지의 교육은 3년이면 끝나고 집을 팔고 가는 것도 아니니 괜찮다고 하셔서 그나마 캐서린을 보낼 수 있었어요. 한국에 간 캐서린은 처음에는 저에게 연락을 자주 했습니다. 낯선 환경에 떨궈진 캐서린은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는 시간 동안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안심시키려 그러는 건 줄 알았는데 이후 캐서린은 연락이 점점 뜸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캐서린이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해서 자주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이 없는 걸 보니 캐서린이 혹시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외톨이처럼 있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그러나 그건 저의 쓸데없는 걱정이었답니다. 한국과 일리노이주의 시간차는 15시간이나 나다 보니 밤낮이 서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 캐서린은 미처 연락을 잘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일요일 오후 8시 40분쯤 캐서린에게 연락하면 캐서린은 월요일 오전 11시 40분이라 한창 수업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집에 와서 연락을 해줄 법도 한데 한국에는 학원을 다녀야 한다며 연락하기 힘들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에 대한 우정은 변치 않다는 걸 꼭 말해주었답니다.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쯤 캐서린은 사진 한 장을 보내왔는데 그건 밤늦게 친구들과 매장에서 과자를 사 먹고 놀고 있는 인증샷이었어요. 매장 창문 밖으로 어둑어둑한 밤이란 걸 알 수 있었고 편의점 비슷한 그곳은 어른들은 한 명도 없고 여자 학생들만 있는 것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캐서린 지금 몇 시인 거야? 괜찮은 거야? 근처에 어른이나 경찰은 있는 거지? 하고 물었어요. 캐서린은 와, 나 정말 한국인 다 되었나 봐. 여긴 학원도 저녁 9시 넘어 끝나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저녁 9시면 모든 가게가 거의 다 문이 열려있는 시간이야 라며 한국의 밤거리에 대해 알려줬어요. 제가 인터넷으로 한국의 치안에 대해 보기는 했지만 막상 친한 단짝이 밤에 저러고 있으니 덜컥 겁이 났어요. 캐서린은 이어서 여긴 무인 매장이야. 물건이 진열되어 있고 캐셔가 없어. 사람들이 알아서 물건을 골라 셀프 계산을 하고 가는 곳이라 편하고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 하고 말하는 거 있죠? 매장에 사람이 없다고요? 캐서린은 나중에 한국에 오면 진짜 신기한 거 보여주겠다며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무슨 어두컴컴한 사무실 같은 곳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사진을 보내줬어요. 사진 속 캐서린이 있는 그곳은 정말 고가의 컴퓨터가 어마어마한 수로 세팅되어 있는데 그곳은 한국의 PC방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고성능 컴퓨터로 게임을 한다고요? 게다가 스낵바가 너무 잘 되어 있어 식사를 해가며 게임을 한다는 거 있죠? 캐서린이 보내주는 사진을 볼 때마다 한국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다음에 부모님들의 허락하에 저는 캐서린을 만나러 드디어 한국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캐서린이 알려줬던 한국에 대한 신기한 일들을 직접 겪어볼 거라 생각하니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캐서린도 제가 오기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며 어서 오라고 재촉이었죠. 드디어 첫 한국 땅을 밟게 되었고 마중 나온 캐서린과 저는 와락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근처에 계셨던 한국인이 보셨다면 우리 사이를 정말 궁금해할 정도였어요. 둘이 어찌나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나중에 약간 민망하더라고요. 그렇게 캐서린과 함께 공항을 나오려는데 공항은 너무 광활해서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실내에 있는 도시 같다고 할까요? 국제공항 1위답게 크기와 세련됨이 엄청나더군요. 표지판도 영어로 정말 잘 되어 있었습니다. 모르는 것도 안내 로봇에게 물어보면 다 알려주더라고요. 장시간 비행으로 몸이 뻣뻣해진 저를 캐서린은 공항에 있는 발 마사지 룸으로 데리고 갔어요. 거긴 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 안마의자까지 준비되었고 수면실도 있었어요. 공항 전체가 풀서비스를 받는 곳 같았습니다.
저는 캐서린과 함께 공항 리무진을 타고 캐서린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세실리아, 창밖을 봐봐. 캐서린의 외침에 창밖을 보니 지나고 있는 다리 양쪽에 바다가 펼쳐지고 있더군요. 캐서린은 여기 바다는 한국에서는 서해라고 부른다고 했고, 물이 들고 빠지다 보니 어떤 때는 갯벌이 펼쳐지고 어떤 때는 지금처럼 바다의 모습이라고 해요. 제가 태어나고 살았던 일리노이주는 바다가 없어요. 기껏해야 미시간 호수 정도가 다였거든요. 캐서린은 한국에 살면 삼면이 바다여서 어디든지 바다를 쉽게 만날 수 있고, 동해는 태평양과 이어지는 큰 바다로 나가는 곳이고, 지금 보는 서해와는 완전히 다른 깊은 바다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해요. 캐서린은 한국이 가진 이런 다양한 자연경관과 사계절 덕분에 의식 주문화가 아주 다채로워 한국 사람들의 두뇌가 좋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캐서린이 정말 한국을 쏙쏙 알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리무진에서 내리니 캐서린의 부모님이 마중 나와 계셨고, 저는 두 분을 뵈니 정말 반가웠어요. 두 분 다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걸어서 조금만 가니 캐서린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나왔고, 건물 사이사이 푸른 녹지로 꾸며진 공동 정원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과 헬스센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한국의 아파트구나 싶었어요. 캐서린이 사는 곳은 SNS에서 보던 고층의 삐까뻔쩍한 아파트가 아닌 층이 높지 않고 오래된 곳이었는데, 낡은 느낌만 있지 지저분한 곳을 볼 수가 없었어요. 1000세대가 넘게 사는데도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캐서린에게 신기하다고 얘기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캐서린도 처음에 한국에 와서 한국의 분리수거 시스템에 깜짝 놀랐다고 해요. 사람들도 분리수거를 잘해서 내놓기도 하거니와 수거업체도 날짜와 시간에 따박따박 맞춰 가져간다고 했어요. 부끄럽지만 미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양의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어요. 매일 인구당 약 2kg의 쓰레기가 나올 정도인데, 한 신문에서 미국 인구는 세계 5%만 차지하는데 전 세계 쓰레기의 25%가 나오고 있다며 질타하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도시마다 다른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 일주일에 한 번만 수거를 해갑니다. 한국처럼 음식물을 분리하면 좋을 텐데 미국은 까만 봉지에 그냥 일반 쓰레기와 함께 때려 넣습니다. 그래서 수박 껍질 같이 부패가 쉽고, 물이 생기는 음식물은 가정집에서 건조를 하고 버려야만 도시 악취를 막을 수 있어요. 그래도 미국 거리가 깨끗한 이유는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더라도 업체가 일주일에 한 번 전부 수거를 하는 데다가, 쓰레기 수거날 이후에는 집마다 쓰레기통을 집 안쪽으로 치워놓지 않으면 한국 돈으로 많게는 15만 원의 벌금을 받거든요. 캐서린 방에 짐을 풀고 캐서린과 저는 홍대거리를 가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는 길에 아파트 상가에 있는 무인 매장에 저를 데려갔어요. 그때 사진으로 봤던 곳이었는데 정말 사람이 없어도 물건들이 잘 진열되어 있고, 들어오는 꼬마 손님들도 알아서 척척 결제를 잘 하더라고요. 결제하는 기계 옆에 한글로 무언가 적혀 있었는데 돈 안 내고 그냥 가져가지 말라는 안내 문구였습니다. 간간히 계산을 안 하고 가는 얌체 손님도 당연히 있다면서, 그럼에도 대체로 한국인들의 정직함 때문에 무인 매장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캐서린은 더 놀라운 얘기를 해줬는데요. 이제 한국의 무인 매장은 도난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캐서린이 지난주 엄마와 함께 간 여의도의 더현대 백화점이라는 곳에 무인 매장이 들어섰는데, 그곳은 키오스크 기계 앞에서 결제할 필요도 없다고 했어요. 매장 안에는 40대가 넘는 AI 카메라가 있고, 캐서린의 엄마는 매장을 처음 이용할 때 결제 정보를 한번 입력하면 그 다음부터는 편의점에 물건을 들고 나가기만 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AI가 이미지를 촬영하고 매대에 설치된 무게 센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고객이 어떤 제품을 골랐는지, 고객이 편의점을 떠났는지를 판단해 결제를 진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캐서린이 말해주지 않았다면 정말 믿지 않았을 거예요. 이야기를 마친 후 캐서린은 홍대로 가는 지하철을 타야 한다며 이동했는데요. 지하철역은 캐서린 집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을 내려가 보니 미국과는 많이 다른 모습에 놀랐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고 편의점과 화장품 판매점도 있고 의류 판매점도 있는 모습이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사실 저는 미국 지하철을 이용해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아빠는 한 번씩 지하철을 이용하셨는데 그때마다 미국 지하철은 탈게 못 된다고 하셨어요. 지하철 입구부터 지저분해요. 그리고 음침한 분위기의 노숙자들도 종종 보여서 특히 밤 시간에는 절대 이용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화장실을 들어가는 건 정말 범죄에 제대로 노출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빠는 저보고 절대 지하철을 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지하철은 절대 어둡거나 꿉꿉한 환경이 아니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지하철의 화장실입니다. 여자들은 화장실이 진짜 중요한데요. 지하철의 화장실은 오래된 상가에 있는 공용 화장실보다 훨씬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했어요.
캐서린은 한국에서 지하철 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불편한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라고 했어요. 무인 매장에 지하철에 정말 살기 좋은 한국이었어요. 캐서린은 휴대폰을 보면서 열차가 오니까 어서 서두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어떻게 아냐고 했더니 한국은 지하철은 물론이고 버스까지 도착 예정을 휴대폰으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정확해서 한국 사람들은 휴대폰을 봐가며 대중교통 이용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는 지하철 타는 곳에 도착했는데 말로만 듣던 스크린도어를 보게 되었습니다. 스크린도어 덕에 지하철 철로에 있는 먼지도 덜 들어오고 인명사고도 많이 줄었다고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라 발이 끼거나 자칫 몸을 잘못 기울다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스크린도어는 시민에게 완벽한 안전장치 기능을 하고 있었어요. 캐서린은 지하철 가운데로 가더니 여기 플랫폼에 적혀있는 번호가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플랫폼 순서대로 1번부터 적혀있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지하철을 환승할 때 가장 가까운 거리로 환승할 수 있는 위치라고 했어요. 저는 와 캐서린 너 한국 사람 다 됐다 하고 칭찬했더니 캐서린은 그게 아니고 그것도 지하철 앱에 다 나오기 때문에 찾아보기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한국 사람은 정말 작은 것 하나에까지 머리를 잘 쓰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문화를 선호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런 데서 나온 발상이었을까요? 캐서린은 환승하는 역에는 지하철 도서관도 있다면서 저한테 실없는 농담을 던졌는데요. 하지만 10분도 채 되지 않아 저는 말 그대로 깨갱했습니다. 어떻게 지하철에 도서관이 있을 수 있는지 정말 보고도 못 믿겠더라고요. 스마트 도서관은 책도 빌리고 다른 역에서 반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외국이 아닌 아예 다른 세상에 온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건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곧 지하철이 도착했는데 지하철 안은 에어컨을 정말 빵빵하게 틀어놔서 시원했습니다. 한여름에 한국을 갔는지라 에어컨 바람은 반갑기 그지 없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안 있다 보니 금세 추워지더라고요. 캐서린에게 카디건이라도 가져왔어야 했다고 얘기하니 캐서린은 지하철 앱을 보더니 앞쪽을 2칸 이동하자고 하더라고요. 지하철마다 냉방이 약한 곳, 강한 곳이 있어서 원하는 곳에 가면 된다고 했어요. 이런 섬세함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적어도 지하철만 본다면 한국의 지하철은 미국보다 100배는 발전되어 있다고 확신해요. 솔직히 미국인인 입장에서 이런 말하는 것이 조금 부끄럽기도 하지만 아빠가 말씀하시길 미국 지하철이 후진 것도 후지지만 특히 매너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해요. 지하철에 타자마자 양치를 하거나 바닥에서 커피를 마시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요. 제가 경험한 한국의 지하철은 시설도 정말 좋지만 차례대로 줄을 서는 등 대중교통 공중 예절을 지키는 한국인들도 대단하게 느껴졌네요. 원래 티나지 않는 일을 지키는 것이 제일 어려운 일이잖아요. 지하철 한 번 탔는데 도대체 몇 번을 놀랐는지 모르겠습니다. 홍대에 도착한 캐서린은 제가 그동안 궁금해했던 PC방도 보여줬고 코인 노래방도 알려줬습니다. 딱 K-팝 분위기의 인테리어로 되어 있었고 방학인데도 학생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코인 노래방은 수많은 방이 있었는데 직원은 카운터에 딱 한 명만 있었어요. 그분은 결제를 따로 하진 않고 방 안내를 해주었고 방마다 결제하는 기계가 다 따로 있어서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했거든요. 저는 에이핑크 노래를 부르고 싶어 영어로 된 노래 목록책을 뒤졌더니 캐서린이 리모컨 사용법을 알려줬어요. 마치 키보드처럼 누르기만 하면 곡이 바로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 사이 옆방에는 웬 고등학생 정도 되는 남자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는데 마치 가수가 온 것 마냥 진짜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캐서린은 한국 아이들은 모두 가수지망생 수준으로 노래를 다 잘한다면서 한국 살다 보니 왜 K-팝이 뛰어날 수밖에 없는지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웬만한 학생들은 노래와 춤이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캐서린과 저는 에이핑크 노래를 정말 최선을 다해 불렀지만 38점이라는 점수를 받았어요. 어디 명함 내밀 생각도 못하는 점수라는데 뒤에 몇 곡 더 불렀지만 50점을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점수는 둘째치고 이런 경험을 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미국에도 노래방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큰 시내에 한국인들이 모여있는 곳에만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학생들이 놀 수 있는 대중적인 문화가 미국에는 없어요. 그러고 보니 한국 아이들은 PC방이든 노래방이든 무인 매장이든 다닐 곳이 많아 참 부러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캐서린과 함께 한국에서 약 열흘간의 시간을 함께 보내며 경복궁에 가서 한복도 입어보고 인사동, 북촌 한옥마을, 남대문 시장 등 정말 많은 곳들을 다녀왔습니다. 아쉽게도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날이 왔고 캐서린과 또 다음을 기약하며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돌아와 친구들에게 한국에서 사온 선물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캐서린과 함께 찍었던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랑하기에 바빴는데요. 한복 입은 사진을 보고 제 친구 제이미는 이거 한푸 맞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경복궁에서 한복을 고르면서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한국을 가보지 못한 친구들은 어쩌면 헷갈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한풀을 급하게 검색해보고는 친구들에게 한복과 한푸는 완전히 다른 옷이고 한국의 전통 의상은 한복임을 강조해 주었죠. 그럼 한푸는 뭐냐고 묻길래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한류 바람이 거세게 불지만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떠돌아다니는 게 많구나 싶었어요. 저는 친구들에게 한국의 한류 바람이 뜨자 중국에서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자기들도 중국 전통 문화를 인터넷상에서 부응하려고 한풀을 주제로 이것저것 영상도 만들고 마치 자기 것이 대단한 것처럼 홍보하는 것이라고 했죠. 한국 매니아가 된 사람으로서 한복과 한풀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 자체가 속이 상한데 하긴 또 생각해보면 기모노라고 안 한 게 어디냐 싶더라고요. 전 캐서린이 미국에 돌아오기 전까지 한국에 관한 공부를 많이 해서 친구들에게 정말 제대로 한국을 알려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 후로 저는 뜻이 맞는 친구들을 모아 한류 문화 제대로 알기라는 모임과 커뮤니티 사이트를 만들어 제 주변과 온라인상에서 한류 문화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친구들이 저에게 그래요. 너 완전 한국 홍보대사 같다면서 말이죠. 캐서린은 그런 저를 돕고 있어요. 생생한 한국살이 사진을 계속 보내주거든요. 내년이면 캐서린도 미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전에 캐서린과 한 번 더 한국에서 함께 여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실리아 씨, 계속 한국에 대하여 널리 홍보 부탁드려요. 캐서린 씨와 또 한국에 놀러오세요. 감동 돋보기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